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중학수학 개념 끝장내기의 배수경입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2차 방정식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바로 근해 공식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 수학에서 공식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림에도 나타냈고요. 선생님 영어로도 shortcut 맞나요? 자, 이거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걸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짧게 아주 질러서 가는 방법이죠. 그렇죠? 자, 수학의 공식도 바로 이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수학의 지름길은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 지름길을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이 공식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끝장낼 개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지난번에 인수분해랑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 공부했잖아요. 오늘은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 바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응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에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함께 선생님과 함께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부터 체크하자. 우리 이제 개념을 지난 시간과 이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인수분해를 왜 이용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옛날에 풀었는데 왜 지금이 안 되느냐? 문자가 하나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건 아니었죠. 차수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그래서 차수를 좀 낮추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1차식 나누어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다. 근데 그 문제의 가장 큰 단점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 나머지 많은 식들은 버릴 거냐?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아이디어였죠. 근데 이 제곱근을 이용한 아이디어 생각해 보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게 모양이 나타내어져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물론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완전 제곱식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x-1의 제곱은 5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풀었잖아요.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풀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x는 넘겨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근입니다. 이렇게 찾아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오기 전에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럼 전개해서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 이퀄 5가 됐을 거고요. 자, 이 식이 이제 애초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도 한번 넘겨 생각을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넘겨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식을 봤을 때 아니면 이 식이더라도 이렇게 정리했겠죠. 우변에 0만 남기고 인수분해를 시도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됐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가도록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고 봤는데 그래요.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왼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데 포인트가 있다. 자,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방해가 되는 건 누구일까요? 이 상수가 방해가 되죠.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여기 와야 되는데 걔가 아닌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요. 얘를요 좀 귀찮으니까 보내버려요. 일단 우변으로 보내버려요. 자, 그러면 옆에 필요한 애를 데리고 오는 거야. 자, 여기 절반의 제곱 누구? 바로 1이 와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진짜 듣도 보도 못하는 1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럼 이 등식이 유지가 될까요?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건데 유지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왼쪽에 1을 더했다면 오른쪽에도 1을 더하거라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되면 뭐가 되느냐? 여기서 5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얘잖아요. 그럼 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x-1의 제곱은 5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는 건요. 상수항을 일단 넘기고요. 거기서 왼쪽에 문자가 들어있는 항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수항을 내가 이것 보고 만들어내는 거고요. 똑같이 양변에 더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나면 그 뒤는 똑같이 여러분이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요, 선생님. 이런 경우 어떡하죠?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퀄 0.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뭐가 걱정이냐면요. 선생님 제가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어요. 자, 근데 절반의 제곱을 하려니 2차항 계수가 1이 아닌데요, 선생님? 그럼 어떡하죠, 선생님? 그래요. 우리가 지금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하려면 조건이 있었죠. 2차항 계수가 1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나누세요. 2차항 계수로 먼저 나누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퀄 0으로 만들고요. 여기 나눠봤자 0이니까.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4 이렇게 나가시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2차항 계수를 먼저 1로 만드는 과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의 핵심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자꾸 해봐야 알겠죠, 그쵸? 개념 확인 문제로 같이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퀄 0을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면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우선 이게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요. 양변을 뭘로 나누어야 될까요? 바로 2차항의 개수인 2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되겠고요. 자, 나누었으니까 이렇게들 되겠죠? 절반씩 딱딱 잘 나눴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여기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켰죠. 그래서 2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젠 필요한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절반의 제곱을 마음껏 해도 되겠죠. 2차항 계수를 1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일까요? 4분의 9가 되겠죠. 4분의 9. 자, 요것도 여러분이 아예 4분의 9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4분의 9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다 2분의 3의 제곱을 해놓으면 여기 넣기가 좋아요. 그래서 2분의 3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완전 제곱식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4분의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2, 4, 8이니까 8에다 9 더하면 17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x는 하고 바로 가야 되는데 이 사이를 여러분이 메꾸려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셔야겠죠. 제곱을 떼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7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루트 17은 어쩔 수 없지만 루트 4 같은 경우는 뭘로 나올 수 있을까요? 2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x는 얘까지 이항시켜 넘어가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7 이렇게 되겠죠. 자, 네모 안에는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네모칸 작으니까 지금 밖에다가 크게 쓸게요. 자, 공통분모 2 쓰시고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네모 안에 적어주시면 이 과정을 모두 알고서 답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이 푼 거를 보시면서 네모칸을 메꾸는 것도요.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할 때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2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이런 꼴로 고쳤을 때 a 플러스 b의 값과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상수를 이쪽에 만든 거니까요. 2차항 계수가 1인 걸 확인하고 나면 이제 양변을 나눌 게 없죠. 그러면 4x에 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절반의 제곱 누가 필요합니까? 2의 제곱 따라서 양변 똑같이 같은 값을 더해주고요. 선생님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요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하기 좋으니까요.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요. 2가 되겠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최종적으로 x의 값은요. 마이너스 2까지 이항을 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요. 곧 2 플러스 루트 2를 x자리 집어넣어도 만족하고요. 2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어도 만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아니다. 완전 요새 큰일 날 뻔했어요. 문제 풀기 전에 a 플러스 b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요. 지금 어디 있나 바로 여기 있죠. 자, 요 조심할 것.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여기서 a는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라고 보셔야 되고요. b는 2라고 보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 해는 여기 구했고요. a 플러스 b의 값은요. a 플러스 b 해가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이기 때문에 0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이차항의 개수가 이제 1인 경우를 같이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2x에 자, 마이너스 5가 이 항에서 넘어가니까 5가 되겠죠? 자, 필요한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한 상수항은요? 절반의 제곱, 1의 제곱, 여기 똑같이 등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1을 더해줍니다. 자, 이제 좌변은요, x-1의 제곱이 되겠고요. 5 더하기 1이니까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고요. 자, x는 나머지 이항시켜 가게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여기도 a하고 b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 모양이 바로 여기 있는 모양하고 일치하기 때문에요. 자, a는 바로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6으로 여러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6 해서 5라는 값으로 답변이 되겠고요. 이 2차 방정식 해는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았지만 약간 불만이 생깁니다. 비슷비슷한 일을요, 나오면 여러 번 하게 생겼죠. 물론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까지 근을 구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인데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한다. 똑같은 일이 뭐냐? 2차항의 개수가 1인 걸 확인한 다음에 아니면 2차항 개수로 다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나 상수항 넘길 거고요. 왼쪽은 완전 제곱식 만들 거고요. 왼쪽에 좌변에 x만 남길 거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숫자만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수학은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한꺼번에 슝 하고 할 수 있는 지름길. 한 6줄 쓸 거를요. 한 줄만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단,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요 오늘 만들 건데 그래도 의미는 알고서 만들어야지만 쓸 자격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큰의 공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들었을 겁니다. 자, 선생님 뭘 갖고 왔느냐 하면요. 아까 개념 확인 문제 1번의 풀이를요 쭉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이 일을 만약에 문자를 가지고 이제 풀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보시면 그게 바로 근의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런 숫자들만 바뀔 거잖아요. 그 숫자들이 어떤 걸로 바뀌든지 나중에 알아볼 수만 있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어서 표현하는 거죠. 2차항의 개수를 A, 1차항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나타내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에서. 자, 가장 먼저 한 일이 2차항의 개수로 나누는 일이었죠. 1이 아니면 완전 제곱식 만들기 힘드니까. 그래서 A로 여러분 나눕니다. 그러면 옆에 한 것처럼요.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A분의 0이 될 거예요. 0이죠, 뭐. 그쵸? 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여기서 마이너스를 이항시켜서 넘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있는데 마이너스 A분의 C로 넘길 겁니다. 자, A분의 C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절반의 제곱을 양쪽에다 이렇게 더했죠. 자, 절반이라 하면 1차항 개수에다가 2를 나누거나 2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는 이미 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곱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2a분의 b가 바로 이것의 절반입니다. 자, 그 아이를 제곱을 할 거고요. 여기만 더할 게 아니라 양쪽에 다 더해야 되죠. 선생님 아예 여기다가 제곱하는 것 자체를 더해 놓을게요. 제곱하면 4a의 제곱이 될 거고요.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여기서는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의 제곱을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아까 우리 넘어왔던 이 두 수도요. 통분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것도요. 통분해서 계산할래요. 자, 통분해서 계산하려면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a이고 4a 제곱이니까 4a 제곱으로 맞춰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a가 4a 제곱이 되려면 4a만 더 곱하면 되죠. 근데 여기 원래 분자에 마이너스 c가 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4a를 더 곱하면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분모가 그대로 왔으니까 분자는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맞춰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제곱을 뗄 겁니다.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것 여기 들어올 거 x 더하기 2a분의 b는 자, 제곱을 떼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통째로 씌워줄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줄 건데 4a 제곱에 자, 요거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플러스 4이 되고 얘네들이 자리 좀 바꿀게요.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떤 걸 보느냐면 우리 아까도요. 17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없지만 4는 루트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2로 고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빼기이기 때문에 b제곱도 따로 나올 수는 없죠. 곱하기일 때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그냥 두고요. 여기는요.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4가 나오면 2가 되고요. a제곱은 a가 되겠죠. 그래서 2a분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x만 남기고 저기서 그랬던 것처럼 얘도 넘어올게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고요. 여기서 원래 기다리고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옆에 같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분모가 같으면 통분했던 것처럼요. 여기도요. 2a로 같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쓰면 되느냐? 자, 2a분의 통틀어 쓸 겁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x의 값. 그러니까 바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를요. 여기다 넣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과정을 이용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A는 2배 하고요. B는 부호를 바꾸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근이 2개가 나오겠죠. 루트 안으로 들어갈 건데 요걸 제곱할 거고 마이너스 4ac. 자,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요. 지금 당장 기억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번 벽 같은 데 좀 적어놓고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해요. 선생님이 외웠으니까 선생님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학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근의 공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풀겠죠? 선생님이 아예 여기 위에다 하나 적어볼까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괄호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a가 뭐냐면 1이죠. 1이고요. b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번은요. x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a가 2배, 2 될 거고요. b는 부호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근이 2개가 나오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제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1은 1. 그 마이너스 4를 곱할 건데 a하고 c를 곱한 게 들어갈 거예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하면 플러스 4니까 1 더하기 4는 5가 되겠죠. 답은 1번의 정답은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바로 근이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보세요. 자, 2번 역시 오른쪽 0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5고요. C가 바로 1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A는 2배 한다 그랬어요. 3이 6. B는 부호를 바꾼다 그랬어요. 5.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근이 2개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제곱할 거예요. 5, 25. 마이너스 4 곱할 건데 금방 제곱하네 말고 나머지 곱한 거 3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6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에서 3, 4, 12 빼는 거니까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의 정답은 바로 요거 x는 6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바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로 되면 A, B, C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기가 어렵죠. 자, 우변을 0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A, B, C를 정해야 되니까요. 6x 제곱에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6이 되겠고요.
B는 3이 되겠고요. C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는요. 어떻게 2배 할 겁니다. 6이 12. B는 부호를 바꿀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를 제곱해서 넣을 거예요. 3, 3은 9. 자,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이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9 더하기 6, 4, 24니까요. 얼마? 33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만약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빼면 되는데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푸는 것까지 가르쳐 줬는데요. 선생님이 X의 답은 여기다가 좀 적어 놓고요. 여기서 선생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지금 이 공식에서요.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제 1차항의 개수가 다 홀수인 것만 줬는데 만약에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있으면 어떨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인데요. 1차항의 개수 b가 여러분 짝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로 나누어서 자, 뭐 6 같으면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b 자리에 이제 2b 프라임을 넣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근의 공식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b 자리에 2b 프라임을 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2b 프라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프라임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냐면 여기가 4b 프라임의 제곱이 돼서요. 여기는 4랑 여러분 묶어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왜 좋으냐면 아까는 뺄셈으로 돼 있어서 이 b의 제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4 곱하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4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좋은 점은요. 이 공통분모인데 여기도 약분이 되고 여기도 약분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면서 자, 1차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요. 이른바 짝수 공식이라는 근의 공식을 하나 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를 보면요. 2가 약분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겨서 안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건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알려드리는 건데 둘 다 알기 어려우면요. 근의 공식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짝수 공식은 하다 보면 여러분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자, 연습 좀 해볼까요? 저 개념 확인 문제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또 그냥 하면 안 될 테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짝수 공식 써놓을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바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 천천히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a가 1이고요. 자,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요. b 프라임을 뭘로 잡느냐? 바로 마이너스 2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X는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부호로 바꾸는 거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4 마이너스 바로 곱합니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1번의 답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약분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근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헷갈려 하시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 있을 때 쓰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볼게요. A는 1이고요. 자,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요. 자, 부호 일단 B'은요. 마이너스 1로 보시는 거예요. 반 나누어서.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죠. 자, 그럼 X는 A 1분의 요건 부호를 바꾼다 그랬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 제곱하면 1 마이너스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따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조금 복잡한 식이 나왔죠. 자, 세 번째 식도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퀄 0으로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보니까요. 1차의 계수 역시 짝수입니다. 자, 그럼 짝수 공식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A가 우선 2이고요. B가 아니라 B'으로 우리가 잡기로 했죠. 절반은 마이너스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짝수 공식 넣어보면요. 자, A는 그냥 들어가고요. B'은 부호 바꿔서 1로 들어가고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죠. 자, 여기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받아서 플러스 10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그냥 넣어도 되지만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사용할 자신이 없다면 근해 공식만 확실하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약분해서 최종적인 답을 내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뛰어넘기 오늘도요. 필수 문제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같이 한번 섭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문제 0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2차 방정식을 이런 꼴로 나타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아하니까요. 완전 제곱식 꼴로 이제 나타내어서 이제 풀기 직전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제 문제 푸실 텐데요. 자, x 앞에 개수가 이제 1이잖아요. 요 안에 것만 보면. 근데 x 제곱에 2가 있는 걸로 봐서 좀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양변을 2로 다 나누어 주시면요. x 제곱 더하기 8x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 맞춰 들어갔으니까 여기 필요한 거 우리 만들어 보죠. 절반의 제곱이 오면 되는 거니까요. 절반이 4죠. 4의 제곱이 오도록 하고요. 자, 우변에도 똑같이 4, 4, 16을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쪽은요. x 더하기 4 전체 제곱으로 변신하게 되겠고요. 여기는 2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꼴로 나타냈기 때문에요. 이제 비교해 보시면 p가 얼마입니까? p가 바로 4가 되겠고요. q가 얼마입니까? q가 바로 20이 되겠죠. 자, 우리 문제가요. 바로 P분의 Q가 얼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4분의 20 따라서 약분하면 5라는 값으로 1번의 정답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모양을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거 알게 됐고요. 해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요. 저런 형태로까지만 묻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답의 과정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문제 2번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 우리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 안 나면 다시 한 번 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이렇게 2차 방정식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말로 자꾸 여러분 되뇌어 보이면서 동시에 시각적인 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상 앞에 크게 하나 써붙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보시면서 아니면 외우셨으면 외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A가 2가 되겠고요. B가 바로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부호까지 잘 챙기고요.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X 넣어주시면요. 자, A는 2배 하기로 했죠. 2, 4. B는 부호를 바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를 제곱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AC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자,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4분의 K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제곱.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요. 플러스 4, 4, 16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주어진 요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 4 완전 똑같죠. K, 여기까지 맞아 들어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것만 여러분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문제와 나의 답이 서로 어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16은 바로 41 이렇게 되니까요. K제곱은요. 자, 넘어가게 되면 41 마이너스 16, 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될까요? K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그러니까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문제 2번의 정답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만 잘 기억해서 거기다가 담아주시면 무리 없게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근해 공식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 짝수 공식도 착착 이제 여러분 입과 눈에 다 익혀지게 될 거예요. 여러 번 사용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구단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문제로 이제 또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옛날에 배웠던 것들 다 좀 기억해서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요. 자, 한번 볼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음수인 근을 2차 방정식 근이 이제 두 개 나올 건데 그중에 음수인 근을 이제 여러분이 A라고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요. 두 구역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은요. 이 2차 방정식의 음수의 근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5는 분배 법칙으로 풀어보면요. 2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퀄 0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보니까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입니다. 이제 부호 일단 무시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짝수 공식을 좀 쓸 수 있겠다. 자, 아까 우리 짝수 공식 다시 한 번 더.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 이퀄 0 이렇게 됐을 때요. 자, x는 a분의입니다. 2a 아니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고요. 그냥 AC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요거 여러분들 옆에다가 좀 적어놓고 하셔도 괜찮고요. 자꾸 손에 익을 때까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A가 1이 되겠고요. B 프라임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C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X는 A분의 1분의 자, 부호 바꿀 겁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할 거예요. 1 마이너스 2이 곱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될 겁니다. 그쵸? 자, 물론 이게 2 루트 2가 될 텐데 이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때 가서 이제 바꾸기로 하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근데 A는 누구일까요? 1 플러스 루트 8 하면요.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A는 일단 1 마이너스 루트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얘가 지금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충 얘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루트 8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루트 4보다는 크고요. 루트 9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 4는 2죠. 루트 9는 3이죠. 그러니까 루트 8은 어떻게 되느냐? 2. 얼마일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수가 있으면요. 1 마이너스 2. 얼마 뭐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7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충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계산하면 여기다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7 뭐 이렇게 나오겠죠. 1. 얼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겠죠. 자, 음수일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수직선에서 보면 확실한데 수직선 아닐 때 많이 헷갈려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얼마 그러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클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여러분 작을 겁니다. 누가? 지금 찾은 A가. 아, 그러니까 n이 누구냐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n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 맞죠? 이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요. 자, 정답은 n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근해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좀 더 더해져서 1단원, 3학년 1단원에서 배웠던 그 제곱근에 관련된 수들의 뭐 이런 관계들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수직선에 놓으면 이런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기 훨씬 좋다라는 거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단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지우지 말 걸 그랬나 봐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데 그쵸? 자, 그쵸? 지금쯤 외웠어야죠. 자, 외웠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분의 여기는 A 1이에요. 절반 마이너스 2인데 부호 바꾸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24 마이너스 AC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바로 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알파일까요? 자, 알파는 더 큰 수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바로 알파가 되겠고요. 자, 베타는 누구일까요? 더 작은 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 바로 베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요. 자, 물론 여기서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빼도 그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러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요. 더하면요. 이렇게 없어져서 2만 더하면 되죠.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같은 것들은 빠지게 되겠고요. 빼게 되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요.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곱하기를 해보면요. 8 루트 3이 바로 정답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사실 선생님이 지금 오늘은요. 근해 공式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를 직접 구한 다음에 요 식만 살짝 변형해서 이런 과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을 좀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생님 보너스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분명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0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차항의 계수는 결정이 안 됐지만 여기서 이차항의 계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우리가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은 알파 베타 이퀄 0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거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저 관계를 또 식의 변형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다는 것도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마지막 힌트까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근해 공식까지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팁 함께 드려야 되겠죠? 자, 모든 2차 방정식은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근해 공식 많이 봤으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요. 인수분해하여서 해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근해 공식 안에서 본 것처럼요. 근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인수라면요. 근호를 벗길 수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근은 유리수가 되면서 값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보다 좀 복잡한 방정식의 풀이에 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한 근의 공식 우리 좀 잘 외우고 그 과정까지 함께 기억해 두길 바라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